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근육도 예전 같지 않고 입맛도 뚝 떨어지죠. 그런데 고기보다 가볍고 밥보다 든든한 콩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살리는 작고 강한 식재료 바로 렌틸콩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다양한 식재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식재료 처방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체력도 쉽게 떨어지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 소모입니다. 땀을 통해 수분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고 체온을 유지하려면 몸속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름엔 입맛이 떨어져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딱 좋은 식재료가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식물성 식품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이 24g 이상, 거의 두부보다도 높고 잘 알려진 병아리콩보다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고기처럼 소화에 부담도 적고 식감도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어요. 여름철 덥다고 입맛 잃은 날엔 찬물에 마른 밥보다는 따뜻하게 렌틸콩을 곁들인 한 끼가 오히려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죠. 렌틸콩이 시니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는 4가지 핵심 효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걱정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어떤 효과가 더 중요한지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근육 유지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근육입니다. 한창 일하던 40대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운 빠짐이 60대부터는 몸으로 바로 느껴지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넘어졌을 때 쉽게 못 일어나고 팔에 힘이 없어 들었던 물건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니라 단백질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100g당 24g 이상 들어있는 콩 중의 콩입니다. 근육 유지에 필수인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육류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대체식품이에요. 고기를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 렌틸콩을 식단에 살짝만 추가해도 근육 손실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렌틸콩은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도 함유하고 있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엔 마른데 배만 나왔다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근감 소형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조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2.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많은 분들이 콩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렌틸콩은 그 중에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쉽게 말해 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분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에겐 렌틸콩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게다가 렌틸콩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성분은 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고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렌틸콩은 혈당과 혈중 지방을 동시에 조절해주는 이중 방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포함한 저지아이 식품군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 변비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장 기능 저하나 대장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렌틸콩에는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불용성 섬유질은 장의 벽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하고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노년기 변비는 단순한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장을 오래 비우지 않으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돼 식욕 저하, 피부 트러블, 잦은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렌틸콩을 하루 한 끼 정도 밥에 섞거나 죽으로 드시도록 권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아랫배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렌틸콩은 단순히 변비 해결만이 아니라 노년기 감염병 예방,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과 엽산. 철분하면 보통 고기를 떠올리시겠지만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철분이 많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렌틸콩이에요. 100g당 철분이 3에서 3mg, 여성에게 필요한 하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엽산 함량도 매우 높아서 빈혈 예방에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핵심 구성 요소, 엽산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죠. 둘 다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 중엔 젊을 때 생리로 인해 만성 빈혈을 겪은 분들이 많고 그 영향이 나이 들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무거운 보양식보다 따뜻하게 끓인 렌틸콩죽 한 그릇이 훨씬 실속 있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속도 따뜻하게 데워지니까요. 렌틸콩은 따로 챙겨 먹기도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에 살짝만 섞어줘도 건강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조합들이 있어요. 어떻게 곁들이면 더 잘 흡수되고 몸에 부담 없이 잘 맞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몇 가지 렌틸콩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렌틸콩 잡곡밥. 흔히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곡물과 콩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쌀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렌틸콩에는 반대로 메티오닌이 부족한데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딱 맞춰주는 조합이라 함께 먹으면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효과를 냅니다. 고기를 따로 먹지 않아도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더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혈당도 덜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렌틸콩 잡곡밥은 맛과 건강 둘 다 챙기는 식사입니다. 두 번째, 렌틸콩과 토마토. 렌틸콩에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럴 때 도움되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토마토, 피망, 레몬즙 같은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무려 3배 이상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때는 삶은 렌틸콩에 토마토와 피망, 그리고 레몬즙 한 방울. 이렇게만 더해주셔도 영양은 배가 되고 맛도 훨씬 상큼해집니다. 세 번째, 렌틸콩과 김치나 깍두기.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렌틸콩을 밥에 넣어 먹을 땐 김치나 깍두기처럼 발효된 반찬이 아주 잘 어울려요. 렌틸콩엔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유산균은 없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면 장의 유익균을 더 다양하게 채워줄 수 있죠. 특히 장이 약하거나 평소 변비가 잦은 시니어분들께는 렌틸콩 김치볶음밥 조합 정말 추천드릴 만해요. 네 번째, 렌틸콩, 식물성 기름. 렌틸콩 안에는 철분, 비타민 E,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드실 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뿌려주는 게 좋아요. 시니어분들 중엔 담백하게 기름 없이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영양소 흡수와 혈관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렌틸콩과 양파.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렌틸콩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생깁니다. 삶은 렌틸콩에 채 썬 양파와 간장 드레싱만 곁들여도 정말 맛있는 밥 반찬이 되죠. 특히 여름철 기름기 부담스러운 날엔 딱 좋은 건강 반찬입니다. 잠깐, 궁합도 좋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과일과 함께 드실 땐 당도 조심하셔야 해요. 렌틸콩 샐러드에 과일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총당 섭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는 건 피하세요. 렌틸콩에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같은 식사에 계란이나 두부, 육류까지 함께 넣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찬 음식과 섞을 때는 소화력도 고려해야 해요. 몸이 찬 분들은 샐러드로만 렌틸콩을 드시는 것보다 따뜻한 국이나 죽,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렌틸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도 효과도 심지어 소화 부담까지 달라집니다. 본인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렌틸콩 궁합 조합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몸이 먼저 그 조합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렌틸콩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조리하기 번거롭고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사실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렌틸콩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일상 속 식사에 자연스럽게 넣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3가지만 익혀두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잡곡밥처럼 밥에 넣기.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실속 있는 방법이에요. 렌틸콩은 따로 불릴 필요 없이 그냥 씻어서 쌀과 함께 밥솥에 넣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3, 4인분 밥 기준, 렌틸콩은 딱 2-3큰술이면 충분하고요. 렌틸콩이 익으면 밥 사이사이에 고소한 콩향이 퍼지면서 밥맛도 더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쌀밥만 먹을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밥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팁 하나 드리면요. 레드 렌틸콩은 밥에 넣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브라운 렌틸콩이나 그린 렌틸콩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식감이 탱글하게 살아있어서 씹는 맛도 좋아요. 두 번째, 따뜻한 렌틸콩 샐러드. 찬 샐러드는 속이 차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따뜻한 렌틸콩 샐러드를 추천드려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렌틸콩을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약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 익으면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채소들과 함께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추천 재료는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그리고 약간의 파프리카 정도. 여기에 올리브오일 1스푼, 소금, 후추, 레몬즙만 뿌리면 고소하고 상큼한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찬물에 마른 밥보다 이 샐러드 한 접시가 훨씬 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살짝 더하면 하루 단백질이 한 끼로 끝나는 구성도 완성됩니다. 세 번째, 속 편한 아침 렌틸콩죽. 아침엔 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흰쌀죽만 계속 드시면 금방 허기지잖아요. 그럴 땐 쌀에 렌틸콩을 조금 섞어서 죽을 끓여보세요. 정말 든든합니다. 쌀 1컵에 렌틸콩 반컵 정도 비율이 적당하고요. 같이 넣을 재료는 양파, 당근, 애호박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이 잘 어울립니다. 국물은 다시마 육수로 잡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고 죽을 다 끓이고 나서 우유를 조금 넣어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배가 됩니다. 몸이 허할 때, 기운이 없을 때 따뜻한 렌틸콩 죽 한 그릇이면 속이 데워지고 오랫동안 든든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활용도 가능합니다. 삶은 렌틸콩을 이용한 전, 부침개. 양파와 함께 졸인 렌틸콩 강정.
토마토와 갈아 만든 렌틸콩 수프 등. 조금만 익숙해지면 반찬부터 간식까지 다 가능한 게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색깔과 식감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그에 따라 어울리는 요리도 조금씩 달라요. 지금부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렌틸콩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라운 렌틸콩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한국에서도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류예요. 식감이 너무 무르지 않아서 스튜나 볶음 요리에 특히 잘 어울리고 밥에 넣어도 적당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그린 렌틸콩입니다. 조금 더 단단한 식감에 삶아도 모양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샐러드나 오븐 요리처럼 모양을 유지해야 하는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린 렌틸콩 쪽이 더 입맛에 맞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레드 렌틸콩입니다. 이건 껍질이 벗겨진 상태라 익히면 쉽게 으스러지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죽이나 수프, 이유식 같은 요리에 딱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께는 이 레드 렌틸콩이 가장 부드럽고 부담 없는 선택이에요. 렌틸콩 종류는 다르지만 영양면에서는 셋 다 훌륭합니다. 다만 요리 목적이나 식감 취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보시면 렌틸콩 활용도가 훨씬 넓어질 거예요. 렌틸콩은 건조식품이라 보관이 쉬운 편이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맛과 품질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개봉 후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지퍼백에만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나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나 유리병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직사광선 없는 곳에 두세요. 찬장 안이나 냉장고 문 쪽이 적당합니다. 렌틸콩을 사용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한번 가볍게 씻어주세요.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나 장껍질을 제거하는 용도입니다. 물에 오래 불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드시는 분들은 꼭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렌틸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처음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엔 하루 2~3스푼 정도부터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고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양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 혹은 고칼륨 혈증을 진단받은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렌틸콩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섭취한다면 렌틸콩은 정말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그게 가장 좋은 건강 습관이에요. 렌틸콩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놀라울 만큼 풍부합니다. 입맛 없고 기운이 없는 날 렌틸콩 한 그릇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식재료 하나에도 해답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한 끼. 오늘도 식재료 처방전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